오늘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복지제도 몇 가지를 요약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소득 계층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일반 부부에게 지원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들, 그리고 2024년에는 복지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설명드립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김 여사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바뀌는 주요 복지제도 20선 발표 내용을 필요로 할 만한 내용 중 5가지 내용을 추려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소득층이 내년에 더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소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급여액이 역대 최대 인상으로 4인 기준 한 달에 최대 21만 3천 원을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 13.16%나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2023년에는 얼마나 받고 있었고 2024년에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보면 1인 가구는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0원으로 한 달에 89,734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만약 4인 가구라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한 달에 21만 3,283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내년에는 왜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 중위소득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계급여 지급액도 올라갔고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7년 만에 2%포인트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재산 기준이나 청년들의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되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업용 자동차는 1대까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6인 이상의 대가족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이 4.17%로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소득 환산율이 인하되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보면 만약 자녀가 3명 이상인 수급자가 2천만 원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기존에는 소득 환산율이 2천만 원이 100% 그대로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4.17%를 적용하여 83만 4천 원만 적용됩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노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어르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노인 일자리 수는 역대 최대로 확대되며 부수도 함께 인상되는데요. 2023년에는 88만 개의 노인 일자리가 있었지만 2024년에는 103만 개로 일자리 14만 개가 추가로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 노인 인구 1천만 명의 10%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도 늘어나는데요.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월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72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월 4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봉사나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며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경력이나 역량에 따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그 외에도 선도 모델이나 취업 알선형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등 만 60세 이상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들도 있네요. 세 번째 내용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중점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가 혼자 살거나 조손 가정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살고 계신 곳에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 접수가 불가할 경우 전화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부모 급여 인상 내용입니다. 부모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나 곧 아이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인데요. 기존에는 부모 급여를 아이가 0살일 때 월 70만 원, 1살일 때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매달 받을 수 있는 수당이 꽤 많이 올라서 만 0세일 때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살일 때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네요. 부모 급여는 만 0세에서 1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그리고 최근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자녀 3명에서 자녀 2명으로 변경되는 추세인데요. 2024년에는 다자녀 가구 혜택인 첫 만남 이용권 지급액이 인상되며 처사이는 2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저소득층 아동의 미래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피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디딤 씨앗 통장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복지제도는 내년에 2가지가 바뀔 예정입니다. 만 12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신청 가입 연령이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해당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생길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50%로 확대되었네요. 이 제도는 만 0세에서 만 17세까지 보호 대상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아동이 후원을 통해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해드리며 정부에서 10만 원 내외로 추가 적립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해당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 이전에는 학자금이나 취업 관련 비용, 주거, 의료, 결혼 자금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만 24세부터는 사용 용도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일반적으로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알려주는 복지제도 20선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 5가지 내용만 요약해드렸는데요. 다른 복지제도들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것 같은 내용들도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